안녕하세요. 다시 만난 영화의 케빈입니다.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이번 영화는 어떤 영화죠? 이번 영화는 2001년도작 송혜성 감독님의 타이란입니다. 야, 너 나 아냐 모르냐?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야, 그 사고 치고 나오자마자 들린 곳이 오락실이냐? 어? 야, 강재야.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 좀 하고 살아. 생각 좀 하고 살아. 야 경수야! 야 경수야! 야 짭새! 이 새끼야! 빨리 추워! 빨리 추워! 젖가시여, 젖가. 원샷 해줘. 내가 너 같은 자식이 차라리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형하고 평화롭게 고기나 잡겠다. 집 나올 때 배 한 척 살 돈 마련해야겠다고 뻥친 게 마음에 걸리대? 응? 이제 지집처럼 들락거리네. 씨발. 내가 처리한다. 뉴스 들었니? 어떡하죠? 나 좀 아니 우리들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 내가 너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강재야, 내가 너한테 무릎 꿇었다. 정말 네가 그렇게 해준다면은 너 소은이 배 한 척 살 돈 만들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내가 해줄게. 그래. 배 한 척에 10년이면 괜찮은 거야. 이강재 씨 맞죠?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강백란 씨가 부인 맞으시죠? 안 됐지만 어제 사망했습니다. 사장님이야, 사장님. 뭐? 야, 저 뭐야? 1년 쉬매라. 농땡이까지 말고. 아줌마, 얘 꿰부리면 빡빡 굴려버려 그냥. 에이, 그뭐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잘 가요. 야 가요. 이 인간 세탁기네. 인간 세탁기라. 어쩌면 잘 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냥 머리도 식힐 겸 겸사겸사 다녀와. 우리 일은 다녀와서 마무리 짓지 뭐. 형, 얘 진짜 도라이다. 형이 진짜 서방인 줄 착각하고 있네. 남편이 누구시죠? 몸이 아픈지도 몰랐네. 자,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라니. 아니 뭐가 벌써 끝이라는 거죠? 절차가 다 끝났으니까 병원에 가보시라고요. 아니 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저씨, 아까 그 강규 씨, 정말 연기 잘하대. 나도 진짜 남편인 줄 알았잖아. 어? 그가 신라이나? 여가 신라이래? 어떻게 인자 오나 그래? 어떻게 인자 와? 하이라니 이거
자네 오면 주라고 나한테 맡긴 길에 내가 그만 깜빡했어. 우리 여기서 일 마무리 짓자. 너 약속 지켰다. 미안하다. 나 안 들어가. 나 그냥 고향에 내려갈 거야. 정말 내려갈 거야? 아, 이번 영화는 주피터가 선정했는데 네. 이 영화 선정한 이유가 어떻게 돼요? 네. 저희가 주로 리뷰를 하고 있는 영화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영화들이 많잖아요. 그때 영화를 많이 보면서 최근과는 다르게 다양한 재능을 가진 감독님들이 다양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특이한 작품이 없나 생각을 해봤는데 파이란이 멜로 영화면서도 어떻게 따지면 비극적인 이야기, 요즘에는 기획되기 어려운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 같아서 이번에 케빈 같이 영화를 보고 리뷰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이란을 예전에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을 봤을 때 어땠을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케빈은 파이란 2000년도에 영화 개봉했을 때 보셨나요? 그쵸? 저는 2001년도에 개봉했을 때는 이 영화 알고 있었죠. 제목이랑 포스터 워낙 유명하고 배우들도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알고는 맞아요.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제 감성으로는 위장 결혼, 그 다음에 조폭 간의 그 사랑 그런 거를 제가 관심이 없었나 봐요. 찾아보진 않았던 거 소재가 같고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때는 뭐 클래식 이런 거나 좋아했죠. 아, 예. 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아니, 아니죠. 그런 파이란이. 소프트한 거. 예. 네, 그런 걸 좋아했는데 네. 그 당시 못 봤어요. 이번에 넷플릭스로 형이 추천해줘서 봤는데 마침 맞아요. 넷플릭스에서 딱 저한테 추천을 그때쯤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예전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보다 영화가 독특하더라고요. 특히 구성 자체가 이원화돼서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 점이 되게 특이했고요. 그래서 저는 구성이 되게 옴니버스 영화 같다. 아니 각자 따로따로 영화에 네. 찍은 느낌이다. 강제의 이야기와 파이란 이야기가 다른 공간에서 그쵸.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둘의 공간은 어느 순간에 교집합처럼 한두 번 정도 겹치게 되는데 옴니버스에도 지나가다 만나게 되고 지나가다 인연이 생기는 것처럼 재밌게 봤습니다.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 영화요? 네. 약간 독특한 영화다. 하지만 좋지는 않다. 좋은 영화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취향은 아니다. 아 그쵸. 좋은 영화 맞습니다. 다시 이번에 보게 됐잖아요. 네.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저는 영화를 볼 때 리뷰를 확인을 하고 영화를 보는 편이거든요. 요즘은 네이버나 다음 검색을 하면 영화 리뷰가 많이 나오잖아요. 2001년도에는 그 정도로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신의 21 잡지를 보면 영화 리뷰라는 항상 따로 있거든요. 이 영화를 리뷰로 봤을 때 좋다는 건 있었는데 극장 가서 보진 않았고요. 나중에 비디오로 빌려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애절하고 슬픈 이야기라서 영화를 정말 잘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았죠. 이번에 저도 케빈과 동일하게 넷플릭스 통해서 영화를 다시 봤는데 간단한 줄거리와는 다르게 이야기가 너무 빼곡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속의 동요가 엄청 크게 일어났었고요. 강제, 주인공의 심정에서 영화를 보면서 삶의 고통과 혼자라는 쓸쓸함, 저한테도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이 와닿아서 이 영화도 너무 좋은 영화다. 저는 케빈과 다르게 정말 좋은 영화로. 케빈이 말한 대로 단점도 많기는 해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조폭 영화가 많았고 그 중에서도 조폭을 미화하는 듯한 코미디를 섞은 그런 영화들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도 조폭 영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조폭 영화가 장르처럼 예. 트렌드처럼 나왔었는데 혹시 왜 그런 것 같아요? 홍콩 느와드 영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그 홍콩 영화에서 우리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흥행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런 소재를 많이 가져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콩 영화의 조폭 영화라고 하면은 주제가 대부분 사나이의 우정, 네. 의리. 낭만,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배신 맞아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 그 소재가 넘어오면서 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드라마, 뭐 코미디, 다양한 장르에서 조폭 영화가 소재를 드라마에도 소재가 쓰였거든요. 많았어요. 네, 맞네요. 그때 조폭 영화라고 생각해보면은 코미디 장르에서는 조폭 마누라, 주사부일체, 네. 가문의 영감, 네. 그리고 달마야 놀자. 달마야 놀자. 네. 한 편으로 안 끝나고
후속편까지 시리즈로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사람도 많이 찾고 맞아요.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네. 거 했나봐요. 그리고 코미디로만 치중됐던 건 아니고 이창동 감독 초록 물고기도 좋았죠. 그쵸, 넘버 3도 있었고요. 그때도 소재를 조폭으로 삼았을 뿐이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다양성은 진짜 맞아요. 그 시대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에 묻혔죠. 맞아요. 파이라는. 친구도 유명했잖아요. 친구랑 비슷할 때 개봉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흥해서 밀렸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파이라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그러면은 조폭영화 소재를 다르게 다루고 다루다 있어서. 보니까 약간 마이너리티 쪽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유행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다시 보게 되니까 좀 불편한 시각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얘기하면은 조폭이라거나 건달이라고 하면 사실 범법자잖아요. 거기서 잔인하고 뭐 폭력성 이런 것만 남아있지 이 사람들이 정의감을 가져있을 거라는 너무 미화된 측면이 네. 있죠. 그래서 그 점에서 좀 불편했고 이게 예전에 봤을 때랑 지금 봤을 때 확연히 틀리긴 하네요. 이게 시대적 감수성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점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를 키워드로 깊숙하게 얘기해 볼까요? 케빈이 준비한 키워드는 뭔가요?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동병상련입니다. 저는 주로 영화의 소재와 구성을 비교하면서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두 주인공의 캐릭터와 상황을 비교 대칭하면서 보게 되었거든요. 줄거리를 보면은 시공간을 나눠서 그리고 있거든요. 요즘 영화 트렌드로 얘기하자면 멀티버스라고 할까요? 비슷한 주인공이 다른 시공간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강제는 또 다른 파이란이자 파이란 또 다른 강제다 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를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캐릭터 둘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 5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봤거든요. 5가지나요? 네. 지루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타양살이 그리고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떠돌이인 상황인 거예요. 밑바탕 없이 자기와 연관된 사람 없이 외로운 처지라는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믿던 사람들의 배신이에요. 파이란은 한국에 친척만을 믿고 왔는데 친척은 파이란에게 이야기도 없이 캐나다로 떠나버렸던 사실 배신일 수 있고 강제 역시 믿었던 용식이한테 배신을 당하죠. 이런 게 두 번째 닮은꼴. 그것도 억지스럽습니다. 아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세 번째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파이란은 병에 걸려서 마지막 죽기 전까지 자신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제 역시 친구 대신해서 감옥을 가게 됐잖아요. 감옥을 가게 되기 전까지의 남아있는 시한부 인생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선물입니다. 강제가 위장 결혼을 하고 나서 빨간색 스카프를 파이란에게 주죠. 네. 그런데 스카프는 엄밀히 말하면 목을 감싸주고 있는 거잖아요. 허그의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파이란의 포스터는 파이란이 강제 뒤에 안겨있는 네, 네. 포스터가 네,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보면은 스카프처럼 혹은 허그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감싸주고 있는 장면이 있어서 둘에게 허그는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서 스카프에서 그렇게 해석했군요.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 돈을 벌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병에 걸리고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죠. 강제도 역시 파이란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도 이제 의미 있게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할 때쯤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결말까지 닮은 꼴을 가지고 있어서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를 바라보는 측은해하는 감정. 거울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쵸. 이게 20년 지나서 재개봉을 했을 때 최민식 배우가 GV를 했는데 그때도 이 영화를 사랑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동병상련처럼 닮아있는 측은해하는 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키워드를 꼽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서로 구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긴 하지만 맞아요. 슬픈 이야기죠. 말이 기네. 큰일 났네요. 괜찮아요. 다 잘라낼게요. 이래서 편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피터의 키워드 들어볼게요.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 부조리입니다. 부조리의 뜻을 쓰자면 이치에 맞지 않는, 도리에 맞지 않는 의미를 말하는 거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결과를 나타낼 때가 부조리하다고 많이 느끼잖아요. 이 영화는 따지고 보면 부조리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남녀가 서로에게 사랑을 느낀다고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만나지도 않고 사랑을 느끼냐. 부조리라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로맨스 영화의 사랑이라는 거는 깊은 애정, 열정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을 구애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행위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다루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삼류의 삶을 사는, 그리고 재기할 수 없는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진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끌림이 아니라 고마움을 가지고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잖아요. 파이란의 편지를 보면 당신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줘서 고마워서 사랑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 비슷한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강제는 파이란한테 잘해준 게 아니에요. 돈을 받고 자기 명의를 보여줘서 국제결혼을 서류상으로 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파이란은
거기서 엄청난 감사함을 느끼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말을 해요. 이것도 부조리한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편지를 본다면 당신이 나를 보러 와줬군요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살아서는 못 보고 내가 죽어야지만 그 사람이 나의 죽은 모습을 보러 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따지고 보면 부조리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곡에 보면 부조리극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이성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그 등장인물은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극 중에서는 절망을 느끼고 혼자 버려져 있는 내용을 담은 극을 부조리극이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유명했던 영화 중에 찾는다면 김윤석, 하정우 주연의 추격자가 부조리극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김윤석은 여자를 착취하는 포즈로 나와요. 근데 그 여자를 하정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계속 하정우를 추격하는 게 영화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착취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호하고 찾기 위해서 악당을 찾아가는 장면 자체가 따지고 보면 되게 부조리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조리극은 특히 로맨스 영화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소재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특하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도 있구나. 너무 저한테는 인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야사다지로의 원작 단편 소설에서는 파이란이 노래방 도우미로 결국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감독님이 시나리오 작가와 각색을 할 때 세탁소 직원으로 직업을 바꿨대요. 삶이 시궁창으로 빠진 강제가 파이란을 통해서 정화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세탁소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의미 하나하나를 해석해서 굳이 연구하듯이 영화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용을 몰라도 되지만 파이란이 작품에서 너무 순수하고 착하게 나오잖아요. 결국 강제도 그런 순수한 마음에 편지 내용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울게 되고 그 눈물 그 물로써 자신을 정화하게 되잖아요. 그 감정이 저한테도 오게 되면서 저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영화를 정말 좋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코너는 영화 속의 장면을 저희가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저는 뒤쪽에 제가 명장면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병원을 가서 파이란이 실제 그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그때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공영진과 최민식이 술을 한잔하는 그 포장마차 씬이 있거든요. 그 포장마차 씬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너 왜 사냐? 너 이거 왜 먹냐? 이런 거 먹으려고 사는데 걔는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비하를 해요. 최민식이 공영진한테 너는 내가 너 삶 알아. 나중 삶은 너 강제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건 분명히 앞쪽에 시비 걸었던 이 내용 자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다. 라는 걸 암시를 하거든요. 너 걔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근데 너는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애꿎은 공영진한테 하고 있고 사실 본인한테 하고 있다는 그 장면에서 저는 연민과 측은함을 느꼈던 장면이어서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고요. 그럴 때 많죠. 우리 자신을 혼내고 싶은 적이 많잖아요. 계속 혼내도 달라지는 건 없긴 한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언제 가장 자신을 혼냈었어요? 최근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최근에요? 아 너무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저는 술 마실 때마다 술 먹고 취하면 참 멍청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형님 그렇게 꼭 술 취했을 때 연락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장면이 인상 깊었던 이유가 촬영 기법이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컷을 나누지 않고 원테이크로 가잖아요. 한 7분 정도 되는데 예. 끊질 않아요. 그 처음에 최민식 원샷으로 잡다가 네. 마지막에 부감으로 끝나거든요. 네. 그게 진짜 한 번에 간다는 게 그 감정선을 이어갔다는 게 연기도 대단하지만 촬영 연출도 괜찮았다. 그러면 장면도 장면이지만 네. 캐릭터를 보면서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일까 얘기를 캐릭터가 해보면 있죠. 좋을 것 같은데 파이란에 나오는 대부분의 캐릭터는 악이긴이에요. 주인공부터 시작해서 파이란을 뺀 모든 인물이 좋게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저는 특이했던 게 공영진 배우가 맡았던 경수란 캐릭터가 착한 캐릭터인가 나쁜 캐릭터인가 애매하더라고요. 케빈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강제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나쁘지. 나쁜 놈이에요. 아, 나쁜 놈이죠. 건달에 쓰레기잖아요, 강제는. 쓰레기인데 그런 쓰레기를 옆에서 계속 챙겨주고 라면도 끓여줘 술도 사다 줘 그런 거 보면은 공영진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죠. 여기 너무 악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용식이 네.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의 사장님 있잖아요. 네. 끝까지 파이란을 욕을 하면서 내 돈 다 받지 맞아요, 못하고 맞아요. 죽었다고 죽은 거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민식 엄청 패잖아요. 네. 경수도 착한 짓도 많이 하긴 했는데 불법 성인 비디오 찍고 복제해서 팔고 불법으로 결혼을 인신매매를 한 해서 거죠. 인신매매를 해서 그거 팔아버린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따지고 보면 이게 착한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파이란
파이란을 받아줬고 파이란이 죽고 나서 강제가 찾아왔을 때 아이고 왜 이제 나타났냐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자기 딸처럼 슬퍼하죠. 네, 슬퍼하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파이란을 착취하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왔을 때 방 여기서 살라 할 때 거의 사람 살 수도 그쵸, 없는 창고 같은 물도 특산물 나오는 그런 데 맞아요. 주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장백지도 위장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긴 했거든요. 근데 그건 살려고 한 거니까 인간성이 나쁘다고 볼 순 없죠. 왜 파란을 비하고 그러니까 얼마 착하게 살았는데 연기력이 다 출중하다 보니까 그 감정들이 다 우리한테 받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명대사, 명장면 얘기해 볼까요? 제가 꼽은 명장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장마차 씬이고요. 네. 강제가 경수에게 자기를 빗대서 계속 시비를 걸고 욕하는 장면, 푸념을 하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명대사는 그 포장마차 씬에서 골랐는데 파이란이 죽은 걸 언급하면서 걔는 내가 친절하고 고맙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저는 강제가 자기가 살아왔을 인생 동안에 그런 따뜻함과 고맙다고 하는 감사 표현을 한 번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자기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받았다는 걸 듣고 감정이 엄청 휘몰아쳤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과 그 명대사를 뽑고 싶었습니다. 제가 선정한 명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파이란의 유고를 안고 파이란이 남긴 편지를 읽으려고 방파제에 최민식이 앉습니다. 편지를 읽을까 말까 고민을 해요. 주저하다가 편지를 읽는데 그 편지를 읽고 말씀하신 너무 익숙하지 못한 감정이다 보니 누군가가 날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어색해 하더라고요. 어색해 하다가 파이란의 순수한 감정에 자신도 위로를 받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슬프게 우는 롱테이크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폭발하죠. 한국 영화사에 남을 만한 명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정한 명대사는 그 장면에서 파이란의 편지 나레이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당신이 아내로 죽는다는 거 괜찮습니까? 이 대사가 저한테 울림을 줬던 이유는 파이란은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섭지 않았을까. 그래서 강제의 아내라는 그런 의미로라도 강제한테는 기억되고 싶어서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사가 가장 가슴속에 남았던 대사였습니다. 그러면 파이란과 함께 보면 좋을 영화 주피터는 뭐예요? 저는 일본 단편 소설을 영화 작품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근에 개봉했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카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했기 때문에 영화 내용도 밀도 있고 좋아서 추천해봤고요. 제가 함께 보면 좋은 영화로 꼽은 영화는 2010년도에 김긍식 감독 영화 내 깡패 같은 애인이고요. 박중훈하고 정유미가 주연을 하는데 둘 다 엄청나게 소외되고 비주류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맞네요. 두 사람이 동병상련을 서로 느끼면서 사랑으로 이끌어 간다는 주제면에서 꼽았고요. 다른 영화는 2005년도에 류승환 감독의 영화 주먹이 온다이고요. 최민식이 주연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나락을 경험한 두 주인공이 나와요. 최민식의 전 복서 역할로 나오고 류승환이 소년원 복서로 나오거든요. 인생의 끝까지 본 두 주인공이 마지막에 신인왕 타이틀을 겨루고 마주한다는 그런 동병상련의 캐릭터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어서 파이란과 함께 보면 좋은 영화로 두 영화 꼽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별점으로 마무리해볼까요? 제 별점은 별 5개 만점에 3개 반이고요. 제 한 줄 평은 새로운 환경에서 외면받은 두 남녀의 동병상련입니다. 그럼 주피터의 한 줄 평 별점 들어볼까요? 파이란에 대한 제 별점은 별 5개 만점에 5개고요. 한 줄 평은 사랑은 세상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시켜준다 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